안녕하십니까. 정진주식TV 해결사 최 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2월 10일 수요일 장 종료 후 오후 3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 마감 시황, 관심 종목 리뷰, 또 내일 급등할 예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황은 다우가 0.86% 상승했고 나스닥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2.08%. 제 10년물이 1.92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196원, 아직 1200원 다시 돌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 89.66달러, 90달러 밑에서 아직 머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외 환경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마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장이 좀 출렁일 수도 있겠다 좀 예상은 했고요. P로 보면 오늘 한 20포인트 정도 그 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여지없이 그 장중 반납 전일 종가 대비 더 밀려가지고 약보합까지 갔었는데 그 외인들이 선물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다시 좀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감은 플러스 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외인들이 지금 연속 3일째 지금 선물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선물에 대해서 좀 언급해드렸는데 어제까지 만기약이니까 오늘 또 7천 계약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외인들이 지금 연속 3일 이렇게 선물을 매수한 적은 근래 들어서는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선물 매도 포지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만 계약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청산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장중 흐름을 관찰하실 때 항상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같이 관찰하시면 장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참조하시고요. 거래소 코스피 기준으로 일봉을 보시면 제가 어제도 언급했는데 반등이 2,800포인트 근처까지는 좀 나왔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뭐 다 왔다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 왔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제 위쪽으로 갈지 이제 아래쪽으로 갈지 이게 좀 관건인데 사실 예측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지금의 증시 분위기는 예측도 뭐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그 수익률을 쫓아가기보다는 리스크 관리하는 쪽으로 비중을 좀 두시고 시장을 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닥은 5포인트 갭 상승 출발을 했고 거래소와는 달리 정강 후약식으로 그냥 주구장창 그냥 밀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대로 된 반등이 한번 보이지 않고 쭉 밀려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14포인트 밀린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거래소와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오늘자로 기준을 봤을 때 코스닥이 그 긴 장대 음봉이 나온 게 사실 좀 염려스럽습니다. 코스닥의 추가 하락을 꼭 예견하는 듯하여 조금 불안한데 어쨌든 오늘 밤에 미국 1월 CPI 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게 분기점으로 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많이 저도 궁금한 상황인데 이따가 마지막에 증시 일정 얘기할 때 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상으로 이렇게 좀 흐름이 나왔고요. 종목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에서 조금 시세를 강하게 냈거나 좀 의미 있게 움직였던 섹터가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이 검색창에서도 나와 있듯이 주류 업종, 화장품 업종, 그다음에 해운, 그다음에 그와 반대로 그 한 이틀 정도는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급락이 나온 섹터가 게임 관련주입니다. 요 정도 섹터가 좀 그 특이하게 움직였던 섹터들인데 한번 보시면 주류 업종에서는 제주 맥주, 무학, 제주 맥주는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무학은 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풍국 주정, 뭐 한국 알콜 다 주류 관련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 수혜 기대감으로 이게 이 관련 섹터들이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CNC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에서 한 10% 가까이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화장품은 그 오미크론 정책 완화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좀 수혜가 기대되지 않나 하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그런 기대감을 좀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린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해운 관련주들 중에 과거에 많은 시세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펜오션, 대한해운 10% 내외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통 해운주가 경기 민감주로 분류하는데 아무래도 그 해운사 실적이 그 호전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오늘 좀 시세가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좀 시장의 투자자분들을 좀 당혹해 한 좀 그 섹터가 게임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틀 동안은 아주 잘 가다가 오늘 그냥 급락이 나왔는데 원인은 위메이드, 그 게임주의 대장 역할을 했던 위메이드가 어닝 쇼크 발표가 났어요. 그 4분기 매출은 이제 급증을 했는데 실제로 이 매출 급증의 원인이 그 암호화폐 위믹스를 매도한 거, 그 매도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매도분을 제외하면 이 회사가 실제로 갖고 있는 미르4 게임이나 여기 또 위믹스 자체 수익 모델에서 나오는 그 수익은 미비하고 암호화폐 위믹스 매도분 때문에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수치가 잡혔다 하면서 시장에서 좀 실망감을 주고, 그러면서 게임주 관련주 쪽으로 해서 좀 많이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전일 미국이 기술주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어닝 쇼크로 인해서 성장주 중심으로 좀 투심이 약화되면서 모든 섹터들이 좀 안 좋게 주가가 흘러간 것 같습니다. 게임주 거의 평균 등락이 거의 4% 이상입니다. 게임, NFT 요 세 섹터가, 게임하고 NFT 섹터는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항상 관심 가졌던 종목군들인데 오늘은 낙폭을 상당히 크게 만들면서 시장의 낙폭을 좀 주도하는 업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분간은 이 게임주나 NFT 관련주는 매매를 좀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냥 이런 그 급등락이 오가거나 순환매가 급격하게 빠르게 돌아갈 때는 오히려 현금을 들고 그냥 시장을 먼발치에서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참조 바라고요. 기존에 제가 그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 몇 가지 종목이 괜찮게 흘러가서 그거를 잠깐 리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대동이고요. 그 1월 19일 그 장 종료 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월 19일이면 요 날짜인데 실제로 이제 장 종료 후에 말씀드렸으니까 매수 진입을 하셨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매수를 하셨을 텐데 가격대가 한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때 아마 진입하시기 딱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입하고 나서 한번 종합주가 지수가 1월 말에 폭락이 나오면서 이것도 잠깐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반등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만들어지면서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수준에 진입을 하셨다 치더라도 현재 오늘 종가상으로 13,5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5일선 깨지 않고 계속 흐르는 모습 괜찮아 보이고요. 계속 보유하시고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 코리안리. 이 종목은 그 최근 2월 2일자 월요일 날이죠. 제가 월요일이면 2월 7일 이날입니다. 추천을 드렸어요. 이날 추천드리고 그 다음날 들어가셨으면 1,500원 선, 1,500원 선에서 아마 진입이 가능하셨을 것이고 이 자리에 들어가서 그래도 한 이틀 만에 한 5% 가까이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보험회사로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 이 보험회사들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매수하신 분은 계속 홀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터파크 2월 8일 화요일 이 자리에서 제가 장 종료 후에 추천을 드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아마 매수하셨으면 5,500원대 아마 비슷한 요 시기 아마 5,500원대 매수를 하셨을 텐데 그래도 한 5% 이상 수익 나왔어요. 장중 기준으로 거의 6,000원까지 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990원까지 터치했네요. 5% 이상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홀딩 하시고 5일선이 깨지지 않고 계속 거래량 동반하면서 주가 흐름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일단 홀딩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급등보다는 좀 중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전자 이 종목도 제가 1월 12일자 수요일 날 제가 장 종료 후에 추천드린 종목인데요. 1월 12일자니까 요 날짜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때로는 아마 23,000원 부근 그 플러스 마이너스 1%대 영역에서 아마 매수를 하셨을 텐데 그래서 요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실제로 주가 흐름은 거래소 폭락과 함께 조정 한번 왔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 수준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22,300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네요. 제가 1월 12일 날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 이 종목이 이제 PCB 업체인데 시스템 반도체 기판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서 이미 기사화돼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기사를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 기판의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미국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종목이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재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장이 급등락하다 보면 테마주 쫓아다니다가 우량주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한테 테마주 쪽에서 매매하는 거는 비중을 좀 작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감각을 잃지 않고 매매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이렇게 장이 급락하거나 조정장에서는 실적 우량한 종목들을 분할 매집을 해두셔서 좀 비중을 늘려놓으셔라. 결국에 장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돌아서서 다시 상승장이 나올 텐데, 그때 이런 종목들이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갑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결국에는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은 워낙 테마주 때문에 이런 종목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을 오히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할 매집을 해두셔야 된다. 좀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이제 매수하시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은 꾸준히 22,000원 밑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조금씩 더 물량을 늘려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텐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10배 이상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을 보통 우리가 속칭 텐베거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덕전자가 텐베거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증시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도 너무 낙담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좀 공부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도 좋은 종목은 시장에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내용에도 있는데, 오늘 밤 미국 1월 CPI 지표가 발표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예상치를 지금 7.2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7.2 이상이면 제 생각은 증시가 추가 하락이 한 번 더 세게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밤을 기일로 해서 시장이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미국 포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1월 CPI 지표 챙겨서 보시고요. 예상치보다 좀 하회로 밑으로 나와서 좀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감하고요. 그러면 내일 오전장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